MIT 앱 인벤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IT 앱 인벤터는 오픈소스 플랫폼의 가장 대표적인 사이트이자 프로그램이자 툴이죠. 다른 툴들하고 다르게 뭔가 다운로드 받아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이 MIT 서버에 접속해서 앱을 코딩하고 앱에 대한 산출물을 만드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일전에 그 앱, 스마트폰 관련된 앱을 만들려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나 뭐 애플 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이제 전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이 MIT 앱 인벤터를 이용하면 안드로이드 계열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막강한 기능을 구현하는 그런 앱을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단점으로는 앱, 아이폰인지 iOS 관련된 어플은 만들 수가 없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 스마트폰이 실제로 존재하면 가장 이제 베스트인데, 실질적으로 뭐 에뮬레이터를 지원하긴 하는데 진짜 기능이 되는 부분까지 보려면 실제 스마트폰은 좀 써야 되고, 단점이자 장점은 와이파이망에 같이 로컬망에 접속이 돼 있어야만 쓸 수 있다는 단점이자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망에 같이 접속이 안 돼 있으면 다른 방식을 써야 되고, 그 방식이 상당히 좀 불편한 감이 있긴 하지만 데이터를 많이 안 쓴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설명은 실제 강의를 하면서 내용을 좀 더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MIT 앱 인벤터를 접속해서 간단하게 이제 쓰는 방법이라든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에 가장 간단하게 접속하는 방법은 구글 사이트죠. 구글에 앱 인벤터라고 이렇게 치시면 첫 번째로 나옵니다. 그래서 앱 인벤터 .mit.edu를 이렇게 접속을 하시면 MIT 홈페이지에 이렇게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벌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첫 페이지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MIT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사이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기 크리에이트 앱스를 누르시면 구글 계정이 나옵니다. 원래 MIT 앱 인벤터 자체가 앞에 이제 MIT가 붙어 있듯이 MIT하고 구글하고 같이 합작해서 이 사이트를 만들고 운영을 했다가 최근에 이제 MIT하고 구글하고 헤어지면서 모든 권한을 이제 MIT 쪽이 갖고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앱 인벤터 앞쪽에 MIT를 붙이게 된 거고, 다만 이제 같이 개발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이 구글 계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접속을 하실 때는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시고, 이제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은 구글 계정을 만들어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구글 계정이 있다 보니까 구글 계정을 눌러서 이렇게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 구글의 2단계 인증이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앱 인벤터하고는 무관하고요. 구글 계정에서 이제 설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단계 인증을 마치면
앱 인벤터 메인 페이지에 이제 접속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썼던 부분이 있다 보니 일반적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접속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게 아니신 분은 여기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눌러서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을 하시는데 영문으로 반드시 시작을 해야 되고 한글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2020년 08월 뭐 이렇게 만드시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MIT 앱 인벤터는 그냥 간단하게 앱 인벤터라고 부르겠습니다. 앱 인벤터는 우측에 보시면 본인의 이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언어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처음 접속을 하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언어 부분을 누르면 여기 위에 이제 한국어를 누르면 이제 한국어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MIT 앱 인벤터에 간단하게 좀 그 기능을 설명을 좀 해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디자이너, 스마트폰의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디자이너 모드가 있고, 그 옆에 보면 기능과 기능 사이를 이어주는 코딩을 할 수 있는 블럭 모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모드로 되어 있고, 각 디자이너 모드는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 블럭이 각각의 기능 블럭이 들어있는 팔레트 부분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이렇게 각각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능을 이제 화면에 구성시키는 뷰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가 기능을 드래그해서 놓으면 뷰어 창에 화면에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배치된 각각의 기능들이 나와 있는 리스트 창이 이제 컴포넌트 창이고, 그래서 원 스크린 안에 이 버튼이 존재하게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이 존재된 기능의 각각의 또 다른 세부 기능들을 설정하는 걸 이제 속성창 네 번째 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버튼 하나를 갖다 놓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나오게 이렇게 만약에 일례로 구성을 한다 하고, 스크린에서 가운데에서 이렇게 배치를 하겠다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미지가 바뀌는 걸 짜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시를 든다면, 이렇게 블럭 모드로 넘어갔을 때 아까 갖다 놓은 두 가지 기능이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버튼을 눌렀을 때 이미지를 바꾸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약에 내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사진값에 일례로 어떤 편수보다는 텍스트 AB 땡땡땡 관련된 이제 파일을 띄우겠다 하면 이렇게 구성이 끝나게 됩니다. 즉 내가 화면 구성을 어떻게 할 건지 먼저 이렇게 정한 다음에 그 화면 구성에 따르는 기능과 기능 사이에 어떠한 코딩은 이 블록 모드에서 하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고 이거를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아서 실질적인 기능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 빌드 창에 가셔서 앱.apk용 QR코드 제공이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다운로드를 위한 QR코드를 제공하게 됩니다. 본인의 스마트폰에서 QR코드 리더를 하나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걸 갖고 QR코드 동작을 하시면 본인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그동안은 이 다운로드, 그러니까 개발자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하는 방식이 제일 어려웠는데 얘네 얘네 같은 경우처럼 QR코드 방식을 이용해서 다운로드하는 방식을 손쉽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굉장히 쉽게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QR코드가 제공이 되고 QR코드 내가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QR코드 스캐너로 본인의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 기능 외에 APK를 내 컴퓨터에 이제 저장하기를 누르셔서 실질적으로 SNS나 카카오톡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이 실제 파일을 내 스마트폰에 옮긴 다음에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원래는 이 AI 컴패니언이라고 해서 이게 전용 툴이 존재를 하는데 이거는 같은 와이파이망, 그러니까 이 PC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의 인터넷망하고 내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와이파이망하고 같은 곳에 존재를 하면 이 AI 컴패니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뮬레이터를 이용하시면 관련된 스마트폰 없이도 에뮬레이터를 쓸 수가 있고 USB 다이렉트로 연결해서 사용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쉬운 방식인 이제 QR코드 앱을 이용해서 다운로드 하는 방식을 수업 시간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T 앱 인벤터 간단하게 설명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